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라시 공작이라면서 민주당의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 오늘 마지막 날이었죠. 창과 방패가 맞붙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 부정하시나요?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하고 같이 일치하는데요. 아니, 자, 지금 문영배 질문하신 전 것만 헌법 답했습니다. 자, 문영배 입법부가 정해놓은 헌법소장이 법에 뭐라고 틀안에서 말했습니까? 사법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법권은 여쭤보셔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요. 사법부가 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사법개혁 비판으로 포문을 연 나경원 의원.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네, 자, 말씀 주시죠. 대법원장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 질의하잖아요. 김민석 총리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보세요. 결국 이렇게 첫 질의부터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 전면 부인에 여야 간 갈등은 오히려 불이 붙은 상황. 민주당이 추가 증거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앞서 보신 것처럼 창과 방패가 맞붙었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두고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조금만 더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영배 소장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라.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조희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나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나 의원님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부분을 떼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를 갑자기 중국식이라고 하면 저는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나 의원님께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자, 삼권 분립의 원리의 기본은 삼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가 드렸던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답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까? 선출 독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권 분립,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이든 임명이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게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 염두에 든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한간에 나오긴 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중국에 비유하는 것까지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도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저 말씀이 왜 중국 얘기가 나올 정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사회주의 체제하고 지금 우리를 비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대통령의 저 말씀은 삼권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라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사법부 보십시오. 오늘 갑자기 내란 재판이랄지 판사도 늘리고 뭐 방송 중계할 준비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나왔어야지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이 부글부글하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제 사법부도 뭔가 제대로 작동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적을 저는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가. 주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도 불신과
그 속도, 만만 뒤로 가는 그 재판 속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전혀 그냥 손 안 대고 있다가 이제 민심이 와글와글 하니까 또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하잖아요. 당초에 이렇게 민심에 부응했더라면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 조희대 네, 대법원장은 어제 6시를 기다렸거든요. 예. 저도 보려고. 그런데 그냥 서면 한 장 보내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분이었구나. 그런데 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서부지법 폭동이나 불법 계엄이나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나 국민들이 너무나 황당해하고 경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법부가 침묵했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나경원 의원의 이 대정부 질문은 논점 자체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 모르겠고요. 해석도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왜곡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발언했었던 중국과 관련한 모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 앞서는 것이 중국 공산당 규약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입법, 사법, 행정보다도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규약이 헌법 위에 있고 분명한 서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공산당 독재와 지금 선출 독재, 민주당이 본인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 중간에 통제가 안 되니까 조희대가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의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른바 반 이재명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법치 수호의 선봉장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권을 대표하고 있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태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다 건설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17일에는 라디오에서 발언을 했고요. 또 오늘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페이스북 글을 좀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이다. 이제라도 보통 항고해야 한다. 담당 재판부는 국민 불신을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왔던 그 장면이 많은 국민들이 아직 뇌리에 박혀 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기자들이 워낙 문 전 재판관에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아예 페이스북에 이렇게 답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문영배 전 재판소장 대행이 예. 지금 최근에 활발한 어떤 활동, 언론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상권 분리 관련해서 상권 분리에 있어서 마치 입법 권력, 선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연손 동기이기도 한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다시 한번 봐라. 예.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했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지기현 판사였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물론 뭐 헌법소장이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 헌법소장 대행이 언급하는 것이 글쎄 어떨지 모르겠고 특히 지금 문영배 소장 대행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그런 어떤 분인데 의외로 지금 원칙 법치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헌정 질서가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어떤 대표적인 사항,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상권 분립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진보 진영에서 많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더 많은 좀 질문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저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본적인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확고한 인식, 헌법적 질서의 면에서는 문영배 소장은 또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다를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영배 소장의 그런 어떤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도 상권 분립에 대한 시각을 좀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오늘 아침 출근길 촬영은 허용됐는데 무슨 말을 했을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치권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용남 의원님, 네. 어제 이제 서면으로 입장문을 냈고요. 오늘은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입장이 계속 최신 입장인 건데 글쎄요, 좀 이른 분석을 요청드리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자진 사퇴 가능성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우리가 그 헌정사에서 이른바 사법 파동이라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대법원장이 임기를 다 못 마치고 자진 사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사법 파동의 공통점은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뭐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대법원장의 어떤 법원 운영의 방침 내지는 당시 법원의 어떤 그 권력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예. 나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 내부적으로 판사들이 그러면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뭐 보다 많은 판사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일부 판사들 중에도 대법원장에게 특히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 접수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예로 볼 때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가 이루어진 예에 비춰서 아직까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언급하신 그 판사 일부 움직임은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코트넷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법원장께 두 가지를 건의한다라고 하면서 전원 합의체 판결과 관련 유감 표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기환송 관련이죠. 이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런 식의 움직임이 전체 법관들에게 확산되면 뭐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점쳐보시는 거죠?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후배 판사들 중에 다수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예. 어떤 의견을 개진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광지 의원님, 네. 그 사법부 내에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판사 수를 제가 검색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3,200명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개인의 판사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검찰 이 프로스 내에서도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아주 적극적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검사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다른 사람들도 뜻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법원장 회의 했을 때도 법원장 회의라면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들 모였던 자리일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이야기, 어떤 그 불신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의 공격,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산권 분립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법부 법관들의 내부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메이저, 그러니까 주요한 분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부적절한 만남의 그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만남이 없었다라고 부인했고요. 다른 사람들 김충식 씨, 김건희 씨의 모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 김충식 씨도 사실 무근이다, 만남 자체가 없었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렇다면 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던 그 부적절한 만남 의혹 제기 더 추가 정황이나 또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대로 조금은 사그라들 또는 뭐라 그럴까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서영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번 했고 예. 또 부승찬 의원이 엊그제 대정부질의에서 이제 얘기를 꺼낸 것인데 그 4개월 간극이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어떤 물증을 더 확보했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추가적인 어떤 제보나 이런 건 아직 확인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서영교 의원이 뭐 확실하게 뭔가 이 정확하지는 않다 또 이런 취지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계속해서 끌어갈 동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제보가 있어서 증거가 확실한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력이 있으려면 국감 때도 또 질의를 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거 이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저희는 생각하기에 계엄도 질의했습니다. 우리 보고 망상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화영 그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도 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검찰은 펄쩍 뛰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한독수 총리도 계엄 문건 뒷주머니에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놓고 CCTV에 다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설마 했던 일들을 우리가 겪어보고 아니 사실은 그게 맞았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우리 국민들로서는 지금 이 펄쩍 뛰고 있는 사인 회동에 대해서도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려면 저는 추가적인 증거나 물증은 좀 확보를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님 바로 네. 이 부분인데 우리가 계엄도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만남 설마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혹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가 한 가지가 맞았다 해가지고 설마 다른 것까지 더 맞기를 저는 기대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망상이라고 보고 특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십자파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흔들기 차원에서 제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김희중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들이 먼저 지금 이제 후퇴하고 지금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봤듯이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정상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조희대 법원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습니까? 당시에 대법관 13명이 모여서 11대 2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항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그 공격의 어떤 취지부터가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 예. 그러면서 특히 아니면 말고시 이런 공세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은 개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과 헌법적 질서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개별 의원이 아니라 지금 정청래 대표가 나서가지고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만약 이것이 잘못됐다면 이런 어떤 잘못된 흔들기, 정쟁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의원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언급했기 때문에 여쭙는데 억울하면 당당하게 특검 수사 받아라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특검 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수사를 개시하려면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의 발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예. 뭐 수사를 해볼 만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정도의 증거는 있어야 그게 입수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개시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지금 폭로를 한 사람 그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는 다 전언이잖아요. 누구의 제보를 들어서 예.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그 정보 원래 소스가 됐던 사람들이 나와서 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 추가 증거는 제출이 돼야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번에 지금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물론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최소한의 관련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슈 포함해서요. 대통령실은 지금 현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연결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수석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서면 형태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제 입장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대통령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사법부와 지금 이제 정당 사이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뭐 평가를 하거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대법원장 거치 논의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다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억울하면 특검 수사 받아라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당에서 계속 압박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역시 정당 대표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에서 무슨 평가하거나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특검 수사까지는 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할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실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지라시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건 좀 질문을 드립니다. 정무수석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이 여기에 관여했다 그러면 관여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예. 이제 관례적으로 다 같은 편이니까 다 서로 의논해서 했겠지라는 것은 이제 추론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사전에 상의하거나 또 협조해서 같이 공동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협조나 공동행동은 차치하고 따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만남 관련해서 어떤 사전에 인지됐던 정보 같은 게 있으십니까? 뭐 저희에게는 그런 일체 정보는 없습니다. 전혀 없으셨군요. 그냥 네. 국회 의혹 제기를 통해서 접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걸 보니 또 뭔가 어떤 제보가 있었나? 예. 오히려 궁금한 상태죠. 예. 지난 화요일에 국무회의 때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이든 임명이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자기 것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와 나경원 의원 사이에 이걸 가지고 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네. 조희대 대법원장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언론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예. 그날 그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이제 임명이 끝나고 첫 국무회의 참석하신 분들에게 공직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철학과 자세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 이 말씀은 처음 하신 게 아니고 지난번 장관들 먼저 임명되신 분들 첫 국무회의 참석했을 때도 또 강조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거론도 안 됐을 때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신임 장관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 거치 문제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새로 인선된 장관급 인사들에게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 꽤 오래전에 임명된 장관들에게도 이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이 또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이 선출 권력, 임명 권력 우위 논쟁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고 헌법을 읽어보시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통령실이 자연인 신분의 어떤 분들의 주장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예. 다만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은 서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비록 사법부라 하더라도 또 어떤 고위직 일 하더라도 상권 분립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여서 예. 내부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뭘 하자 말자 이런 말씀보다는 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신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최
우선에는 국민 주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예, 계속 대통령실 입장에서라고 말씀하셔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은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국회 관련 이야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서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속았다라고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저는 내란 재판부, 특검 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도 동일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내용과 본질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안 관련해서 독대 때랑은 지금 태도가 좀 다르다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 이 인터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대통령을 보필하는 참모 입장에서 보면 예. 대통령께서 그날 장동혁 대표와 나눴던 많은 대화들의 취지나 그것을 훼손한 행동을 하신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제가 추론컨대 장 대표님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들의 움직임이 다 또 대통령과 말하자면 같은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예. 그렇다면 생각이 바뀐 거냐 이제 이 얘기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공식적으로도 계속해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또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으니까 예. 장 대표께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뷰 후일담을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뭐 속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로 또 이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가 또 추가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글쎄요 독대 또 이뤄질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글쎄 그 관계자 이름으로 나와서 예.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관계자 그분의 판단일 거고요. 아마 제가 추론컨대 야당 대표께서 속았다는 표현까지 쓰니까 조금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발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좀 대통령실은 이 어려운 국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여야와 두루 소통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간다고 하는 기본 기조 그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야 지도부 회동 또는 장동혁 대표와의 독대 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좀 가능한 겁니까? 아니 뭐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그 정당 간의 대치가 워낙 격렬해서 예. 지금 과연 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 아마 그 당시에 합의했던 여야 민생 협의체가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니 예. 뭔가 함께 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면서 또 그렇게 또 추후에 대화할 그러한 그 기회가 되면 또 그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뭐 지금 당장은 사실 만나셔도 크게 나눠야 할 대화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뭐 대통령실은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들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안건이 생기면 언제든 초대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도 되겠죠? 네, 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장애 투쟁까지 하고 계신 상황에서 대화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예.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주말에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뭐 6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정무수석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장애 투쟁을 한 적도 있는데요. 예. 지금 요 위기 국면, 요 국면에서는 가능한 한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만 예. 정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하라 하지 마라 하긴 좀 어렵죠. 예. 그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8일 날요.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내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상황은 민주당도 상당히 국민의힘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라서 그 당부가 좀 무색해졌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예. 어차피 정당과 정당 사이에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정당을 달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충돌할 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면직 처리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언급이 없어서요. 물론 이제 방통위가 사라지면 자동으로 면직된다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면직 처리 의지가 계속 있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그때도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검토는 예.
가령 이제 전제가 많이 달려 있었던 것이거든요. 가령 뭐 이러이러한 저런 일로 기소가 되거나 혹은 뭐 사법 처리가 될 경우라는 전제도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경우가 오면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언론적 답변이었지 구체적으로 면직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지금 구체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금요일에 이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그 타운홀 미팅 했는데 이 대통령의 이런 두루두루 지역 행보를 지방선거 대비로 좀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직 그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인데 대통령이 지방 가시는 모든 행보를 다 지방선거 연결해서 해석하는 건 너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 대통령은 전국의 각 시도의 여러 계획도 듣고 본인 공약에 대한 실천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기 1년 전에는 지역을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건 또 너무 과도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라도 회담을 할 가능성 얼마나 점쳐집니까? 글쎄 그런 구체적인 외교 일정에 관해서는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무수석이라서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 스튜디오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여유가 별로 없네요. 이 시간대가 특히 바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걸 대통령실 입장에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후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장 관련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한학자 총재가 영장 청구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관련 이슈는 백다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불법 정치자금 및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자진 출석하면서 특검과 첫 대면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하루 만에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동시에 국민의힘 당사로 향했는데요. 도착 안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가지고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니 저희한테 앞에 잠깐. 10분 안에 온다고 한 지가 1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는 조금만 기다려. 통일교 의혹 수사. 국민의힘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듯합니다. 네, 첫 조사 직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전격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언론이 오늘쯤 영장 청구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3차례나 특검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연아 위원님, 네. 정원주 전 비서실장까지도 동반 청구가 됐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청구가 된 건 역시나 불출석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3차례 소환 통보에 다 불응을 했고 어제 출석했던 것도 특검팀하고 사전 조율이 된 출석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특검에 나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고 혐의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한학자 총재는 이제 준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권성동 의원과의 어떤 관련된 혐의 이외에 다른 부분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진법사를 통해서 당시 김건희 씨에게 뭐를 줬다, 명품을 줬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의 혐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뭐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바로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뭐 예정된 구속영장 청구라고 보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이것을 한학자 총재가 알았느냐, 관여했느냐 이게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가 전면적으로 다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는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역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한 것이 가장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소명 사실은 특검이 일정 정도 법원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겠는데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청구하고 있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예. 법원이 굉장히 관대하게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뭐 예상해 본다면 한학자 총재 역시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구속 심사 일정이 잡혔네요. 다음 주 월요일 22일 오후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주 22일 오후 한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통일교 입장에서는 구속만큼은 막아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언론 통해서 많이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영장 심사까지 날짜가 다 잡힌 상황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어제 퇴장을 할 때 조사를 마치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했나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왜 그럴 필요 있겠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전면 특검 수사에서도 좀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예. 아마 영장은 곧바로 청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사유에는 특검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 돈 받은 정황이랄지 증거들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그 윤영호 전 본부장도 이제 구속 상태지만 예. 소위 뭐 한간의 얘기가 맞다면 통일교에서 넘버 3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이 구속 그 영장 청구된 그 전 비서실장이 뭐 넘버 2 정도 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저간에 돈 주고 또 뭐 청탁하고 이런 것들을 몰랐을 수가 없다. 예. 더군다나 참 어머니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를 수가 없는데 거짓으로 내가 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영장 청구될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특히 예. 통일교 관계자들,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재정국장인데 재정국장이 그 전 비서실장한테 보낸 문자들이 다 확보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참 어머니가 보수 후보를 픽했고 소위 그리고 뭐 선물도 줬고 대선 지원금도 김건희 씨에 대한 선물도 참 어머니의 결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결정을 했다라고 그 측근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 특히 저는 주목하는 대목이 대선 지원금도 막 2억 1천만 원인가를 또 뭐 시도당에 보내고 권성동 의원에게도 뭐 쪼개기 후원금도 주고 1억도 큰 거 한 장 줬고 큰 자라고 받은 쇼핑백에 뭐가 들었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 기억에 18대 총선에서 이 통일교가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저는 아주 집요하게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점에서 그 대선 지원금 같은 거를 후원금을 시도당에도 주고 했던 이유는 그 오고 갔던 이야기 중에 뭐 비례대표 이런 얘기도 하나 나왔던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 정책으로 해주기로 약속,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한 바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제도권 정치 안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통일교의 오래전부터의 어떤 수건 사업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다 이 정치자금이랄지 청탁이랄지 이런 거 안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예. 특히 민중기 특검의 배석 판사였던 사람이 변호사는 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티타임도 갖고 해서 굉장히 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런 마당인데 영장 청구 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전관 변호인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큰 틀에서 통일교가 집요하게 제도권 정치권을 들어오려고 했던 그 흐름을 보면 이번에도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에서 참 어머니인 내 가르침을 받은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 발언을 계속 특검 조사에서 되풀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그렇죠.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포괄적으로 통일교 총재점 되니까 예. 아무래도 통일교와 가까운 어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는 뭐 인지상정으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저는 조금 의미 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뭐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이런 4가지 혐의에 대해서 과연 지금 한학자 지금 총재가 할 만큼 그런 청탁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통일교 차원에서 필요하나 예. 뭐 그런 기본적인 의미 듭니다. 왜냐하면 통일교가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국제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신도가 3, 40만 추정을 하고 일본은 그보다 몇 배 더 많고 미국에도 많고 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이고 재단인데 과연 그런 어떤 총재가 이런 데 구체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어떤 그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의문 들고 특히 지금 워낙 또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종교 내부도 그렇고 재단 내부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제 윤영호 본부장과 지금 한학교 총재가 그렇게 관계가 썩 좋지도 않다 그런 어떤 이야기 들립니다. 그래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또 한학자 총재까지도 연결하는 게 좀 이제 그 법원에서 심사할 때 좀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제 첨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특검이 종교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구속하고 압수수색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금 손은표 목사가 지금 구속이 됐고 그 이전에 지금 많은 어떤 목사님들과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한학자 총재 역시 지금 통일교의 어떤 총재로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어떤 종교를 이끌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에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라든지 또 그 깅그리치 전 공화당 하원 의장까지도 뭐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위기다, 뭐 종교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하면 되나 하는 위기를 이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에서도 심사를 할 때 고려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김영남 위원님 반론하시기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일교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미국의 영향력이 크고 거기에 신도도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정치에 이번에 꼭 정권을 잡는 쪽하고 연결돼야 될 필요성이 컸던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망하게 된 경위를 따져보면 사실은 통일교 때문에 본인의 가정이 처참하게 망가졌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산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통일교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식 종교 인정에서 박탈됐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기반을 좀 더 굳건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경선부터 개입할 필요성은 더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뭐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나 깅그리치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낸 거는 사실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왜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됐는지. 예. 그쪽의 답변은 그거예요. 통일교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언론사 중에 워싱턴 타임즈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도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예. 언론사의 부탁을 받고 메시지를 내놨다는 것이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이나 전직 정치인들이 내놓은 메시지가 별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지금 특검 수사가 종교단체에 대해서 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종교라는 성역에 막혀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특검 수사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수사기관과는 별도로 독립된 그야말로 특별한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성역처럼 느껴지면서
웬만한 혐의가 있더라도 덮고 넘어갔던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 예. 이번 수사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가 하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지금도 아마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특검 수사관들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이렇게 로비에서 기다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변호인이 올 거다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면서 뭐 1시간 이상 대치 상황도 벌어진 것이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입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이 재시도가 된 거거든요. 지금 혹시 중앙 당사 현황이 어떤지 좀 예, 아십니까?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한 것은 예. 중앙 당사보다는 지금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회사 당사하고 국회 중간에 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될 것 같다고 해서 박성훈 원내대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난 1차, 2차 모두 실패했고 사실 내란 특검이 원내대표실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협의점을 찾아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당원 500만 명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과 특검 측에서도 그 지난 내란 특검이 협의점을 찾았던 것처럼 그런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2022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훨씬 이거보다도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쉬운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당사에 대해서 진행됐었는데 예.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하다 말고 다 와서 민주당사를 봉쇄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정치특검에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같은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과 우리 당이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소명할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0만 명 전체와 통일교 전체 신자가 지금 뭐 120만 명이라고 해요. 누적 통일교 신자가 예. 이걸 비교해 갖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당원에 가입했었느냐 이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려는 특검을 막아서는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뭐 어느 당원 명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논쟁이 있거든요. 당원 명부를 500만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특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애초에 당대표 출마를 했으면 지원하려고 했던 그래서 당원이 많이 이제 가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출마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 쪽으로 이제 간 정황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특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2022년 12월부터 전당대 그 즈음 그 한정된 기간 동안에 당원 명부 입당한 사람들에 대한 명부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당원 명부 다 내놔라 이건 어불성설이다 얘기는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이 정도 상황을 좀 협조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예전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뭐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 김용 부원장 얘기도 하셨는데 비상근 정치연수원의 비상근 위원으로서 부원장으로 뭐 출근도 몇 번 안 하던 그 상황에서 예. 다 가져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황당하니까 그때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할 말이 있었던 것인데 이 상황하고 비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충분히 입당시키고 뭐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막 이런 얘기 오고 간 것들에 대해서 정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정된 기간에 당원 가입한 명단 정도는 협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특검이 포기할 것 같지 않고요. 예.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원내대표실처럼 뭔가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조금 전이 오후 5시 35분부터 강제 집행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특검이 강제 집행을 오후 5시 35분쯤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분 전에 강제 집행을 시작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수사에 필요하니까 집행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김유정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반론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 헌법에서 정한 정당의 전 자율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당의 재산이자 정보 데이터가 결국은 당원 명부입니다. 정당은 결국은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의 인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인적 결사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다 당원 명부에 있는 것이죠. 지금 당원 명부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압수수색이 된다면 누가 국민의힘 당원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관련된 개인 어떤 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과연 어느 범위까지 압수수색할지 저는 참 의문스러운데 예를 들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전체 민주당사가 아니라 김용 부원장이 당시에 민주연구원에 있었을 때 했던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을 때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요구에 비해서는 뭐 이거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정당의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과연 지금 이것을 합리적인 선에서 특검이 선별적으로 하겠느냐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기존 당원 명부 그걸 통째로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금 특검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을 하기 위한 어떤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근데 핵심은 아무튼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했느냐. 그런데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지시에 의해서 또는 국민의힘 뭐 특정 인사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가입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또는 전당대회의 어떤 뭐라 할까요? 압력 또는 전당대회 움직임을 좀 넣으려고 했다면 무리한 것 또는 넘어서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법에 의하면 당원 가입은 본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누구도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정당 가입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종교와의 이런 문제가 이번에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당시는 황교안 대표 체제였는데 그때는 한참 그 광화문에서 거의 매주 집회를 개최하던 이른바 종교인하고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 특정 종교인과 그 사람이 지금 이끌고 있는 교인 중심으로 이제 유착 관계가 형성돼서 많은 말들이 나왔었는데 급기야는 점점 이게 뭐랄까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계에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지더니 이제는 통일교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도 뭐 이단으로 지목하는 다른 종교 단체와의 유착 관계가 줄줄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잘못된 이른바 정교 유착이죠. 이건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는 걸 오히려 자의적으로는 끌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 타의라는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타의에 의해서 끊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좀 건강한 체질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강재 의원님.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이 당사 압수수색은 더 어떻게 보면 불씨를 키울 수 있다 전망이 되네요. 장외투쟁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 동기부여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정당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이 보호된다,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것을 전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다거나 자영업자를 하는 분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당 가입 여부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진다는 것을 기본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훨씬 더 큰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 시기에 그 가입한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 특정 시기에 가입한 사람들의 명부를 특검의 입회하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DB와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무리한 이런 영장 집행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분노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장애 집회에 더 큰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그 당원 또는 그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요. 좀 시각을 더 넓혀서 국민 전체로 보면 홍소주 의원님. 네. 민심에 이게 좀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국에 대구에서 장애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장애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원내투쟁을 하는 게 너무 지금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사실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와서 지금 입법 폭주를 마음대로 막 하고 있습니다. 3대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더 센 상법, 노동,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 등등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당연히 어떤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되는 법사위의 어떤 간사를 지금 나경원 의원으로 보임을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극히 한정이 되고 해서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폭주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으로 장애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여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많은 어떤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이는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장애투쟁의 어떤 성공 내지는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 장애투쟁도 한번 지켜보고 저희도 다음 주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김영남 위원님. 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란 특검에 첫 출석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긴 한데 사실 그동안 누구보다 계엄 상황을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뉴스에 많이 등장 안 했어요. 예. 오늘 조사로 뭔가 밝혀질까요? 글쎄요, 아직은 뭐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 어떤 사법 처리가 예상된다라고 언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비상계엄 직후부터 제기됐던 의혹이 그거예요. 요새 계속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훨씬 이전부터 본인이 비상대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뭐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특히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최측근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고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이걸 몰랐겠느냐. 예. 사전 인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들, 특히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던 증거인멸로 평가받을 만한 행동들, 특히 경호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증거 삭제나 뭐 여러 기록이 없어진 거 관련해서 예. 정진석 비서실장의 관여 여부, 이게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사 이후에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 반박하면서 민주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 관련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내면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이 입장문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예. 그리고 내란 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을 계속 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또는 그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예. 이렇게 했던 사법부가 본인이 이제 의혹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빛의 속도로 바로 이제 부인하는 이런 입장문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본인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혹은 제기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하는 것이 그 사실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개인 일에만 쉽게 이렇게 입을 열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네. 서영교 의원이요. 오늘 회동 여부가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추가적인 민주당 차원에서 또는 그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정황이나 또는 증거를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와 예. 또 그걸 추가적으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그 이제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최종적으로는 결정할 문제이죠. 다만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의 본질은 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날 예.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 이전에 이게 소부에 배당이 된 지 2일 만에 그것도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에 직권으로 회부했잖아요. 예. 그 7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을 검토할 시간도 부족한데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 이것은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다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당시에 이제 5월 달에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강하게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5월 달에 대선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된 의혹은 여전히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답은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요 관련된 의혹 제기는 그중에 한 단편인 것이고 실제로 본질은 그것이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만남이나 한 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전반적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려보면 5월 1일에 그 파기환송이 있었고요. 5월 1일 같은 날 한덕수 당시 총리가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그렇죠. 대선 출마할 거라는 설이 나왔고 공식적으로는 5월 2일 바로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날짜가 맞물리는 것도 의혹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 제기된 의혹들이 그 사실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바로 3일 뒤인 4월 7일 날 그런 그 만남을 했다라는 의혹인 것이고, 근데 실제로 5월 1일 날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덧붙여서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윤석열과의 그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인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내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직위원 그 재판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서 석방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고 있는 침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또 걸석 재판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그 직위원 판사 자체도 룸사롱 접대 의혹으로 지금 그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침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한뭉차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을 그전부터 우리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는 그 시도 외에도 재판 중에서도 윤석열을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아까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 당 차원으로 추가로 제보가 들어오는 건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당 차원으로 아직 들어오고 있거나 그런 건 없는데 개별 의원들 차원으로는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특검 수사 받아라라고 오늘 아침에 광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아직 이거 수사할지 말지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검에서는 이 지금 내란 특검이 내란과 외환과 관련된 그 혐의에 대해서
그 수사하게 되어 있는 특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예. 그거에 대해서 인지 수사로 수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이제 공수처에서도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나 고위 법관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또 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특검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의 필요성과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방법은 뭐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거취나 향후 대응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당론으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또는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아직 계획된 건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든지 예. 또는 대선 개입과 관련된 그 지기현 판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확하게 사법부에서 답변하지 않고 있는다라고 하면 예.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당내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뭐 의원 개개인별로 뭐 특검 또는 국정조사 또는 뭐 탄핵 이런 주장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주장이라고 저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달에 예. 이미 그런 그 의총을 통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예.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명백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논의들을 하는 수순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요. 이거 뭐 소위 지라시 공작이다. 또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거론했거든요. 네. 반박을 하신다면요? 국민의힘은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의혹 제기하면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여요. 예. 근데 그것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지금 이 내란을 하루빨리 종식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예. 그럼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공정하게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지금 반대하는 것인지 지금 말로는 뭐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의 그 뭐 행태를 보면은 실제로는 오히려 그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그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사법부를 감싸고 있고 예. 또 윤호개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각오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한테 주장하고 본인들이 하는 행태가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내란 종식을 빠른 그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종식할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걸 반문하고 싶어요. 예.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게 어떤 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그 법안 소위에 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내란 특별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해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와 관련해서 뭐 일각에서 그 이제 내란 재판부를 추천하는 그 추천위에 국회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뭐 이원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일각의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원 소지들을 다 없애고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국회를 빼고 그 법무부와 그 판사 회의와 그 변협에서 추천하는 거를 이렇게 바꿔서 그런 그 뭐 논란의 소지들을 아예 없애서 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빨리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다시 특위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만 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자동으로 배정된 걸 이렇게 임의적으로 바꾸는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도 반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는요. 그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한다. 그리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예. 각급 법원의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그 내란 이번에 오늘 제기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예. 기존에 나와 있던 내란 특별법에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추천위에서 추천한 판사들을 대법관이 임명하게 되고 있고, 대법원장이. 예, 지금도 지식 전문 재판부도 지금 뭐 만들어서 운영 중에도 있고, 예. 특허법원이라든지 가정법원 등의 특수법원들도 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내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래도 그 정치적인 논쟁으로 논방거리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특위에서
법안을 개정안을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오늘 오후에 발의가 됐다. 법원이요.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윤 전 대통령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고 그 추가된 1명이 다른 업무에서 좀 빨리 하게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오늘 또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니까 이제 뒷북 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늦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그 법안을 내는 거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이거든요. 한 명의 법관을 더 추가한다 그래가지고 그 공정한 재판이 담보되나요?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직위원 그 판사, 재판부에 그동안 해왔던 구속 취소라든지 재판 지연, 걸석 재판 계속해서 인정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사법부에서 오히려 더 본인들이 스스로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그 좀 전에 아까 질의하셨던 왜 그 무작위로 그 재판을 배당하는 것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법부 내에서 본인들이 내부의 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 위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6년 만이라고 하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이른바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논란 그리고 오늘 당사 압수수색 거기다가 권성동 의원 구속까지 해서 등등의 이유로 대구에서 모이겠다.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왜 그 장애 집회를 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명령인 내란 종식을 바라지 않는 것인지 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어제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오늘 또 한학자 총재도 특검의 수사를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많은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의 그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있지만 또 집단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라는 그 의혹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확인이 되었을 거고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2차례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거를 막아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간 것인데 또 막고 있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그런 법치를 가장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 법치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에 기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그걸 이유로 해서 그 장애 집회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게 뭐였습니까? 왜 더불어민주당은 자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왔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과 관련된 그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불리한 것들이 나오는 거에서는 오히려 더 지금 정치 보복이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장애 집회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그 주장들에 대해서 맞지 않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떠들썩한데요. 민주당은 지금 나경원 간사 선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이미 어제 그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어제 무기명 투표로 인해서 이제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정기예인 12월 9일까지는 그 안건 자체가 재상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해 충돌이 현존하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얼마 전에 빠루 사건으로 상징되는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사건으로 해서 징역 2년이 지금 구형됐고 11월 달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본인의 그 남편이 지금 법원장인데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그 피감 기관에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사실은 나경원 의원 자체가 법사위에 와서는 안 되는 그 의원이었는데 그럼 부적합한 의원을 그 법사위에 보낸 것도
좀 잘못인데 간사까지 선임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국민의힘에서 적합한 의원으로 간사를 다시 추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 그 사모님 뭐 하시냐라고 한 뭐 하세요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락 된 겁니까? 아니죠. 지금 저희가 당에서 지금 윤리위에 제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뭐 돌아가셨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처음에 그냥 바로 사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나중에 뭐 끝나고 나서 뭐 저기 그 정회 때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 윤리를 이미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 사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거에 위반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약간 비슷한 또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을 할 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좀 애매하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럼 이걸로 끝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과는 그 사과를 받을 상대방이 수용을 해야지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정청래 그 당대표께서 사람답게 사과해라라고 일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저 발언의 이면에는 저게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정치의 뭐 여야를 떠나서 이건 정말 인면수심적인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렇게 한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두둔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또 2차 가해를 또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그 DNA를 가진 정당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 원내대표가 말한 게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이것도 정청래 대표에게 말한 게 아니라 기자들 앞에서 말한 발언이라 그렇습니다. 사과로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드네요. 그럼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우리 당은 저 송원석 원대한테 의원직 사퇴하라고 촉구를 좀 하고 있고 국회 윤리에 지금 제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또 정치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입장은 우리 당의 입장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법부 이야기부터 당내 이야기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 난 달 때문에 왔지. 요즘 대한민국 진짜 핫하잖아. 우린 손끝까지 디테일하거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감각? 원래 타고난 거 아니야? 끌릴 수밖에. 바이브?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돼? 우린 뭘 하든 완전 프로급. 프로가 프로를 만나다. New 아이폰 17 프로. SK텔레콤만의 프로급 패키지로. 웰컴 투 SK텔레콤.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논의했을까? 민주당 쪽 이 주장에 사흘째 정치권과 법조계가 시끄럽습니다.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의혹을 부인하는 서면 입장문까지 냈죠. 다른 등장인물들도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향이 컸던 만큼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한 눈높이도 덩달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쯤 되면 객관적인 증거나 추가 정황이라도 더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추가 제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되는 게 없다. 사법개혁과 조희대 사건은 구분이 돼야 한다. 이런 수위 조절성 의견도 나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져서 혹은 그 의혹 제기 자체가 과도한 것이었어서
사법개혁 논의 자체가 멈춰서면 안 될 텐데 하는 점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모두를 멈추게 한 아이폰 17 프로, 그리고 나를 달리게 한 U+. 아이폰을 나답게 U+로 남다르게.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 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들코락스 자연스레 장리듬 바로 되돌리죠. 습관될까 걱정은 그만. 입속 장쓱 뱃속 변비엔 들코락스. 제가 찾던 완벽한 청소기 샤크 파워클린 360. 더 강력하게, 더 깔끔하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양방향 흡입력까지 360도 청소, 이젠 가능합니다. 샤크 파워클린 360.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에서 자신이 독생녀라는 교리를 설파하는데 상당 시간을 썼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JTBC 뉴스룸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